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배워 바로 쓰는 중국어 오스 중에 오민경입니다. 기출로 배우는 HSK 4급 쓰기 제1부분 17탄 강의로 인사드립니다. 이제 시험이 10월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딱 일주일 남았네요. 시험 전까지 20탄까지 제가 업로드 해드릴 거니까요. 8월과 9월 시험을 완벽 분석하고 지금까지 기출 자료를 응용 문제로 연수 문제로 같이 넣어드렸으니까요. 꼭 단어와 통문장으로 꼼꼼하게 복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봤을까요? 여러분 92번은요. 자주 나오는 계사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5개의 제시어가 나오면 좀 어렵다고 말을 하시거든요. 지금 5개의 제시어가 있어요. 그리고 1번, 2번, 3번 보기가 있습니다. 끝에 글자가 조금만 이렇게 잘려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3초 정도 시간 드릴게요. 1번, 2번, 3번 정답은 무엇일까요? 살펴보실게요. 자, 먼저 한국어로 해석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는 요구에 따라 자리를 다시 배열할 수밖에 없다. 정답 몇 번일까요? 2번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어. 我们不得不 요구에 따라 按照要求重新排列座位. 자, 그러면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당연히 수료를 꾸며줄 수 있는 부사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9월 시험에 부사어로 쓰일 수 있는 부사는 되게 시험에 많이 나왔다라고 제가 강조를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제시어 어쩔 수 없이 부사인 거 딱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자, 한자의 도금은요. 부득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뿌더뿌 독해 제1부분 빈칸 채워넣는 문제도 많이 나오고요. 자, 92번에서 반드시 외워주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안짜오라는 단어 별표. 제가 중국어에서는 전치사를 개사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안짜오는 많은 분들이 동사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아니에요. 반드시 전치사 즉 개사입니다. 무엇에 따라. 그래서 오늘 이 17탄에서는요. 안짜오 뒤에는 어떤 명사가 많이 나오냐. 요렇게 덩어리로 외워보셨으면 좋겠어요. 요구에 따라 안짜오 야오치오. 개사구예요. 그럼 당연히 부사어의 서열 생각하시면서 부족해 생각하고 수로 앞에 딱 배치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구에 따라 안짜오 야오치오. 덩어리별로 외워주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아직까지 수로 나왔어요? 동사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요 동사 외워보실게요. 배열하다. 이 배열하다가 술목 구조로 같이 나왔어요. 자리를 배열하다 읽어보실게요. 파일리에 주어웨이.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바로 수로와의 관계가 긴밀한 부사들 되게 많이 배웠어요. 제가 강조해드렸잖아요. 그래서 다시 종신. 그래서 두 개의 부사가 있지만 뿌도 부사지만 총신도 부사니까 수로랑 같이 붙어져 있으니까 고려 대상은 아니라는 거 한 번 더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급에서는 총신이 이렇게 분리돼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데요. 5급에 가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수로와의 관계가 긴밀한 부사들도 꼭 같이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자리를 배열합니다. 총신 발리의 주어웨. 그래서 어법적으로 접근하지 않아도 좋은 문장들을 많이 외움으로써 어감을 트레이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스 중에서 쓰기 1탄부터 20탄까지 반드시 좋은 문장들을 많이 읽으면서 내가 6대 문장 성분을 설령 모른다 하더라도 어순 배열을 익혀볼 수 있도록 문장을 계속 읽고 입으로 읽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입이 반응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다시 자리를 배열하다를 어느 자리에 배열할까요? 수로 자리에 딱 넣어주시면 돼요. 다시 자리를 배열합니다. 총신 발리에 주어웨이. 그러면 그거의 주체가 나와야 되잖아요. 주체가 누가 있을까요? 우리들, 我们 주어 자리에 딱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전형적인 부사어를 묻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가장 기본적인 예외는 있지만 기본적인 부사어의 서열은요. 부족해. 그래서 부사 어쩔 수 없이 뿌더뿌. 안짜오가 개사라는 거 알아야지만이 요구에 따라 안짜오 야오치오 덩어리로 수로 앞에서 부사어 자리에 배치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어로 해석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요구에 따라 자리를 다시 배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꼼꼼하게 읽어보실게요.
중국어는 띄어쓰기는 없지만 끊어 읽는 부분들을 잘 하셔야지만이 해석 속도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제가 매 시간마다 강조해 드리는 것 같아요. 읽어보실게요. 我们不得不按照要求重新排列座位再来一遍。我们不得不按照要求重新排列座位。 너무 좋습니다. 요런 4급에서 꼼꼼하게 공부가 되면 5급은 5급에 해당하는 어휘들만 나올 뿐이지 구조는 문장 성분은 위치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 너무 중요하겠죠? 그래서 4급 공부하실 때 확실하게 정확하게 좋은 문장들을 많이 암기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요구에 따라 자리를 다시 배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난이도 굉장히 높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실게요. 我们不得不按照要求重新排列座位까지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개사 중에 무엇무엇에 따라 按照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按照는 이렇게 요구에 따라 按照要求 시험에 나온다는 거 꼭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연습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수로와의 관계가 긴밀함으로 이렇게 두 개 딱 붙어서 나옵니다. 다시 배열하다. 종신 발리에 보세요. 자주 나오고 있죠. 자, 여러분 원래는요. 순서에 따라 按照顺序 요것도 많이 나와서 제가 일부러 가지고 왔어요. 순서도 외우세요. 그래서 요구, 要求도 중요하지만 순서, 顺序, 顺序, 顺序 이런 어휘들도 꼭 반드시 외워주셔야 될 학을 필수, 명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에는요. 긴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동사 정말 많이 나왔죠. 그래서 긴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동사 중에 필요하다, 需要도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공부하시는 김에 같이 외워보셨으면 좋겠어요. 필요하다, 需要. 반복적으로 어휘 나오죠, 여러분. 座位, 자리, 의 나왔으니까 더 나왔으니까 뭐 연결해야 될까요? 명사를 꾸며주는 관용어 자리에만 들어가면 되겠다. 자, 그러면 파일리에를 수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긴 내용의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 需要를 수로 자리에 넣어주시고요. 그럼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목적어 자리에 뭐가, 동사가 목적어가 될 수 있다. 요런 것들을 목적어 자리에 배치해 줄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배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술목 구조를 꼭 체크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배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需要重新排列. 그럼 뭐가 다시 배열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순서가요. 마땅히 들어가야 될 주어 자리에 명사 들어갔죠? 그리고 어떤 순서가요? 자리의 순서가요. 그래서 전체 한번 읽어보실게요. 자리의 순서는 다시 배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座位的顺序需要重新排列.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목적어의 형태 한 번 더 점검해 보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리의 순서는요. 다시 배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座位的顺序需要重新排列까지 넣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按照가 나오면 요구에 따라도 나올 수 있지만 이제 우리 두 번째 연습 문제 보시면요. 순서에 따라 按照顺序도 나오기 때문에 제가 먼저 순서라는 단어를 설명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당연히 긴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동사 需要도 나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훈련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두 번째 연습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연습 문제는요. 배열하다, 발리에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 정말 많이 틀리시거든요. 청이 나왔어요. 그러면 무엇으로 배열하는데요. 반드시 그 뒤에는 뭐가 존재해야 되냐면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요거 너무 중요해요. 발리의 청을 그냥 하나의 단독의 성분으로 생각해 주시면 안 되고요. 그대는 항상 결과가 나와야 됨을 숙지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엇으로 배열하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제가 아까 뭐 나온다고 그랬어요? 顺序 나온다라고 했죠. 그래서 분명히 모르는 제시어가 있어도 문제는 풀 수 있고요. 아까 시험에 자주 나오는 개사구 按照顺序를 묶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순서입니까? 키가 크고 작다 읽어보실게요. 高矮. 그래서 여기까지가 개사구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의 성분으로서 묶어서 이해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키가 크고 작은 순서에 따라 개사구라는 것을 알 때 비로소
당연히 수로 앞에서 부사어로 배치해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뚜이는요. 열이에요. 그래서 한 줄, 한 열. 그럼 이거는 결과겠죠. 그래서 한 열로 배열하다, 정렬하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누구랑 묶어주셔야 될까요? 청 이하의 결과가 필요했기 때문에 발레청 이또이로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두 번째 연습 문제에서 수 하나밖에 없어요. 무엇으로 배열하다, 정렬하다, 결과. 그래서 한 줄로 정렬해 주세요. 발레청 이또이. 그런데 누구에게 여러분 칭이 나왔잖아요. 청류죠. 모두에게 부탁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어 자리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칭大家한 줄로 정렬해 주세요. 파일에청 이뚜이. 그러면 수로 앞에 뭐 들어갈 수 있어요? 부사어 들어갈 수 있죠. 부사어 안자오가 개사구라는 것을 알 때 비로소 명사가 나와서 개사구를 이룰 수 있겠죠. 그래서 안照 高矮 순수 이런 성분들을 마땅히 들어가야 될 자리에 부사어 자리에 배치해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92번 나오면요. 청 이하에 이런 보호가 나온다라는 걸 많이 놓치기 때문에 많이들 틀리기 때문에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키가 크고 작은 순서에 따라 한 열로 정렬해 주세요. 뭐 줄 서주세요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请大家按照高矮顺序排列成一队，请大家按照高矮顺序排列成一队，请大家按照高矮顺序排列成一队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흐름 아시겠죠? 배열하다가 나오면 보통 요구에 따라 배열하거나 아니면 순서에 따라 배열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발리에 나오면 무엇무엇에 따라 按照要求, 按照顺序 이런 개사구가 부사어로 많이 쓰이더라까지 정리해 보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연습 문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일단은 배열을 잘하다 라고 나왔어요. 발리하오. 이제는 발리라는 단어 외우셨죠? 자, 안짜 나왔어요. 누구를 잡아야 될까요? 순서. 이렇게 저랑 연습 문제를 풀다 보면 마땅히 호응해야 될 거, 묶어야 될 걸 딱 묶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순서에 따라 배열을 하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수러 뒤에 결과가 나왔을 때는요. 무엇무엇을이라고 했을 때 우리 마치 요술방망이처럼 바자 구문을 쓴다라고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강의는요. 우리 9탄과 10탄을 보시면 우리 특수 문형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꼭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숫자 중국어로 읽어보실게요. 수즈. 칭이 있으니까 제일 첫 번째 자리에 넣을 수 있고요. 그럼 먼저 수로 먼저 배치해 볼게요. 배열을 잘해주세요. 발리하오. 무엇을요? 请把那些数字.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把那些数字 해석해 보실게요. 저 숫자들을 이것도 개사구예요. 개사구가 몇 개나 나온 거예요, 여러분? 2개 나온 거예요. 무엇에 따라? 정확한 순서에 따라. 그래서 선생님, 개사구가 2개 나왔을 때 어떤 어순으로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까? 라고 한다면 어순이잖아요. 친한 것끼리 하나의 덩어리예요. 그래서 무엇을 순서에 따라 배열을 잘하다. 순서에 따라 배열을 하다라는 게 더 친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연결해 주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숫자들을요. 정확한 순서에 따라 배열을 잘해 주십시오. 라는 문장을 크게는 3가지의 덩어리로 끊어 읽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읽어보실게요. 의미 생각하시면서 请把那些数字按照正确顺序排列好. 여러분들이 읽어낼 때 문장들이 연상이 됩니다. 정확한 성조와 발음으로 읽는 연습들을 꼭 해주셔야 되겠어요. 한 번 더 읽어보실게요. 请把那些数字按照正确顺序排列好. 마지막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请把那些数字按照正确顺序排列好. 그러면 여러분 흐름 파악하셨죠? 그래서 배열하다가 나오면 무엇으로 배열하다 발레청 결과도 나오고 무엇에 따라 배열하다라고 해서 按照 순서에 따라 按照顺序 요구에 따라 按照要求 이렇게 자주 나오는 개사를 按照를 설명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마지막 연습 문제는요.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제시어 보니까 순서가 나왔어요. 순쉬. 어떤 순서? 什么顺序 나왔고요. 운동선수, 운동员. 자, 이 단어는 좀 어려워요. 출전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出场. 자, 근데 웬 말이죠? 더가 있고요. 실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다뤄드릴 건데 오늘은 그냥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구문만 알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의 핵심 내용은 무엇에 따라 개사입니다. 원래 안짜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마지막 연습 문제 보니까 안짜오가 없어요, 여러분. 누구밖에 없어요? 누구의 축약형일까요? 네. 안짜오가 단독으로 누구만으로도 쓸 수 있다. 안만으로도 쓸 수 있다. 요런 문제까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순서에 따라 按什么顺序 누구의 축약형이라고요? 순서에 따라 按照什么顺序 이런 형태로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실과 더는요. 강조 구문으로 쓰였어요. 과거에 시간이나 장소나 수단이나 방법 등을 강조할 때 실더 강조 구문을 쓰거든요. 이 실더 강조 구문의 어수는 이렇습니다. 제일 먼저 실은 하나의 형태이기 때문에 진정한 수로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수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마지막 연습 문제에서는요. 출전하다, 추창밖에 없어요. 그래서 추창 뒤에 더의 용법을 몰라도 수로 자리에 딱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누가 출전합니까? 운동선수가요. 무엇에 따라요? 네, 이게 강조 내용이에요. 그래서 무엇에 따라 按什么顺序가 강조 내용으로서 수로 앞에 당연히 수로 앞에 뭐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까? 부사어 자리에 넣어주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실더 강조 구문은요. 요렇게 동사가 있고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된다? 강조 내용이 있을 때 실더 강조 구문으로서 쓸 수 있더라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어 자리에는요. 운동선수들은요. 강조 내용,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순서에 따라 按什么顺序 출전을 했습니까? 出场的 여러분 평서문의 의문문이에요. 의문문 물음표로 딱 마무리하셔야 되겠죠. 마지막 연습 문제 난이도 상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안짜오만 생각해 주시면 안 된다는 거죠. 누구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라. 안만 단독으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실더 강조구문 나왔을 때는요. 실 뒤에 살짝 끊어 읽어주시면 좀 더 자연스럽게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은요. 무슨 순서에 따라 출전을 했습니까? 运动员是按什么顺序出场的까지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출제 포인트를 잡아드리거든요. 그래서 부사어를 쓸 수 있는 부사, 조동사, 개사구가 있는데 개사구 중에 자주 나오는 오늘은요. 안짜오에 관한 이야기를 좀 정확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안짜오와 같이 나올 수 있는 동사는요. 배열하다, 발리에도 많이 나온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배웠던 문장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요구에 따라 다시 자리를 배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 뭐뭐 할 수밖에 없었다. 我们不得不 하나하나씩 생각하세요. 요구에 따라 按照要求 다시 자리를 배열할 수밖에 없었다. 술목 기본적인 뼈대 딱 잡아주시면서 종신 발리의 座位까지 연상해 보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연상해 보실게요. 我们不得不按照要求重新排列座位我们不得不按照要求重新排列座位 너무 좋습니다. 한국어로 꼭 문장 바꾸는 연습해 보세요. 자, 두 번째, 자리의 순서는 다시 배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항상 진정한 수로 잡아주셔야 되고요. 座位的顺序需要 다시 배열하다, 重新排列 이런 문장 구조를 이해할 때 훨씬 더 쉽게 문장이 암기될 것입니다. 座位的顺序需要重新排列座位的顺序需要重新排列 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키가 크고 작은 순서에 따라 한열로 정렬해 주세요. 한열로 배열해 주세요. 먼저 생각하셔야 되겠죠. 排列成一对 그런데 모두에게 请大家 키가 크고 작은 순서에 따라 하나의 덩어리 按照高矮顺序排列成一对
请大家按照高矮顺序排列成一队。请大家按照高矮顺序排列成一队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연습 문제입니다. 이제는 바자 구문도 한번 써볼게요. 저 숫자들을 정확한 순서에 따라 잘 배열해 주세요. 요렇게 생각하시면서 수로 딱 잡아주셔야 되겠죠? 请把那些数字按照正确顺序排列好. 요렇게요. 请把那些数字按照正确顺序排列好。请把那些数字按照正确顺序排列好까지 이런 한국어의 문장을 중국어로 연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실더 강조 구문으로 들어갔고요. 게다가 안저 대신에 안도 나왔습니다. 선수들은 무슨 순서대로 출전했나요? 运动员是按什么顺序出场的? 이렇게 실더 강조 구문은요. 시험에 나오면 난이도 상이기 때문에 제가 또 향후 이 실더 강조 구문 문제들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运动员是按什么顺序出场的?运动员是按什么顺序出场的? 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오스중이 성장해 나가고 있는 듯합니다. 매 시간마다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시험 전까지 여러분 요즘에 한절기라서 감기 쉽게 걸리시더라고요. 몸 관리, 컨디션 관리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谢谢大家. 바이바이.